자, 앞선 영상에서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각형을 그려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본 적이 있었죠. 자, 원을 그리는 함수와 다르게 한 변을 그리고 방향을 90도 회전하는 일들을 결과적으로 4번 반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적인 구문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 대신에 좀 더 간단하게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주어진 하나의 문장 혹은 일련의 문장들을 기술하고 있는 블럭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반복문이라는 제어문의 한 부류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반복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문장들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반복 루프 혹은 줄여서 그냥 루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반복문은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반복문과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하는 반복문, 이 두 가지 종류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for문을 이용을 하던 while문을 이용을 하던 똑같이 주어진 문장들을 반복하는 구성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for문을 사용하기 더 좋은 경우와 또 while문을 사용하기 더 좋은 경우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각 반복문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반복문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유지보수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처리 과정들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자, 줄넘기를 100번 뛰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줄 한 번 돌리고 나서 한 번, 또 줄 한 번 돌리고 나서 두 번 이런 식으로 100번이 될 때까지 줄을 계속 돌려가면서 줄을 넘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지정된 범위만큼 반복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는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기를 한 번에 정상적인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수로 혹은 착각을 일으켜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될 때까지 재입력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앞에서 봤던 줄넘기를 넘는 상황과 다르게 두 번째 디지털 도어록을 사용하는 경우는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만족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또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정한 범위만큼 반복하는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이 for문이 되어질 것이요. 특정한 범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동안 반복해주는 문장들을 기술하고자 했을 때 while문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draw square라는 함수에서 한 변을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4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유한한 횟수를 갖고 있잖아요. 소위 1부터 4라는 범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작성하기 좋은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for 반복문은 일정한 범위, 즉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값을 변화해 가면서 주어진 문장들을 반복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반복 범위가 결정되어 있거나 혹은 반복 횟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for 반복문의 구조를 보면 for라는 제어선 다음에 in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하나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식을 사용을 해주게 될 것이고 그 in이라는 키워드 앞쪽에 이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식으로부터 하나의 값을 얻어왔을 때 그 값을 저장할 변수명을 적절히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범위로부터 하나의 값을 이 변수가 받아온 다음에 이 변수를 가지고서 주어진 문장들을 수행하기를 이 범위로 기술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처리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라 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요. 자, 이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식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자열이나 오늘 시간 뒤에서 간단하게 다룰 리스트 같은 것들이 직접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어떤 순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구문은 현재 hello라는 문자열로부터 한 문자씩 ch라는 변수에 받아와서 그 문자에 대해 출력문을 수행해라 라는 그런 구문이 되어집니다. 즉, 첫 번째 h라는 문자를 받아와서 출력문 수행하고 e라는 문자 받아와서 출력문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LLO 마지막 O라는 문자를 받아와서 출력할 때까지 이 출력문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hello라는 HELLO라는 문자들을 네모 괄호 안에 한 줄에 하나씩 쭉 출력해주는 그런 처리들을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hello라는 문자를 변수에 담아놓고 문자를 담고 있는 변수로부터 하나의 문자씩 가져오는 것도 여전히 가능한 선택이 될 거예요. 실행해보면 역시 같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문자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for 반복문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출력문을 5개 이용해서 문자열 인덱싱을 통해 개별적인 문자들을 하나씩 출력해주는 구문들을 따로따로 둘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문자열의 길이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린트 문장 5개 쓰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겠지만 문자열이 아주 길다라고 한다면 아주 긴 문자열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트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후반부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range 함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ange라는 함수는 함수 출시에 인수를 3개까지 취할 수 있는데 3개의 인수가 지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값부터 이 값 전까지 이 값만큼씩 증가해 가면서 숫자들을 만들어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1, 10, 2라고 한다면 1부터 10 전까지 즉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해 가면서 즉 1, 3, 5, 7, 9 이렇게 지정되어진 범위의 숫자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어져요. 다만 여기서 스텝 값이 생략이 되어지면 증가 값이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더불어 스타트 값도 생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즉 인수를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0부터 그 수 전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져서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0부터 9까지 반복해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10번 반복해 가면서 주어진 문장을 수행을 하는 그런 구문이 되어질 수 있겠죠.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1부터 10 전까지 2씩 증가해라 라고 표현을 했죠. run 해보면 1부터 10 전까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지정된 증가된 값들을 갖는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증가 값을 1로 설정을 해보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1부터 10 전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9까지만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증가값이 1인 경우에는 증가값을 생략하고 시작값과 끝값에 대한 지적만 해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하나만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의미는 0부터 10 전까지 즉 9까지 반복해라 라는 처리가 되어지죠. 자, 이때 우리가 하나 관심 있게 볼 것은 0부터 9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총 10번 반복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자, 따라서 하나의 숫자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소위 반복 횟수를 지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혹은 범위를 기술을 하기를 10부터 0까지 -1씩 감소해라 라는 형태로도 수행해 볼 수 있는데 꼭 증가하는 방향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이죠. 자, 다만 10부터 -1씩 감소해 가되 0 전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1까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문자열에 대해서 for 반복문과 같이 사용되어지면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자부터 마지막 문자까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마지막 문자부터 첫 번째 문자 순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현재 출력하기를 네모가로 안에 메시지라는 문자열의 마지막 문자를, 즉 마지막 문자에 대한 인덱싱 값은 0번, 1번, 2번, 3번, 4번이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 문자를 출력해라 라는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이어서 3번 출력해라, 2번 출력해라, 1번 출력해라, 0번 출력해라 와 같이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HELLO를 거꾸로 역순으로 출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반복해야 할지를 좀 규칙성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5개의 출력문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저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접근할 문자에 대한 인덱스 값만 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for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하기를 인덱스다 라고 해서 우리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를 바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4번부터 0번까지. 하지만 정확히는 마지막 값은 포함되어지지 않을 테니까 4번부터 0번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1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4, 3, 2, 1, 0 그리고 -1이 돼서 끝나는 처리가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기 위해서 일씩 감소해라 라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메시지라는 문자열에 대해서 현재 range 함수를 통해서 접근할 인덱스 값을 전달받았을 테니까 그 i번 문자의 값을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주면 역시 마지막 문자부터 첫 번째 문자 순으로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메시지라는 변수에 하나의 문자열을 프로그램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경우에는 우리 길이를 나타내는 n이라는 변수에다가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세라 라고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현재 메시지라는 문자열의 길이는 hello라는 5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5개의 문자가 있을 때 마지막 문자에 대한 인덱스 값은 4번이 될 거예요. 따라서 n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 n-1번부터 -1번까지 하나씩 줄여서 출력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전히 맞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겠죠. 내가 문자열의 길이를 바꿔준다 하더라도 역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for 반복문은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일정한 간격만큼 증감하는 형태로 반복하는 경우나 혹은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 값을 통해서 이 횟수만큼만 어떤 주어진 문장들을 반복하고자 했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서 작성을 했던 drawSquare라는 함수는 어떻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문장이 4번 반복하고 있는 경우이니까 이 문장들을 일일이 나열해 줄 필요 없이 for 하기를 현재 range 하기를 4번 반복해라 라는 처리를 써주면 되겠죠. 콜론 찍어서 for문의 헤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마무리하고 이 for문에 포함되어질 문장들은 for 키워드부터 한 스텝 들여 써주기를 반드시 수행을 해줌으로써 이 두 문장이 모두 다 for 반복문에 포함되어진 형태로 처리되어진다라는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잘 그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때요? 똑같은 문장을 4번 나열한 경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과 같은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0부터 4 전까지 반복해라 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고 그때 일씩 증가해라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4부터 0까지 감소해라 라는 표현들도 가능할 거예요. 다만 for 반복문을 통해서 단순히 횟수만 체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값이나 증감값 같은 것들을 따로 기술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의 인수를 통해서 반복 횟수만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간소화되어진 표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전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다소 복잡하다 혹은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분명히 반복문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주어진 일을 좀 더 명료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구문인데 불구하고 왜 복잡하게 느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향들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문을 적용을 해본다 라고 하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서 반복적인 패턴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를 먼저 찾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떤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좋을지를 찾아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정수에 대한 구구단 결과들을 출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력할 단은 이라고 그랬을 때 2단을 출력하고 싶다 라는 의미로 2라는 값을 입력해 주면 212부터 298까지 2단의 결과들을 9개의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해 볼 수 있을 거예요. 9단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919부터 9981까지 역시 9단의 9개의 출력 결과들을 각각의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출력문 9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가만히 보면 현재 내가 입력받은 값에다가 어떤 수들을 곱할 것인지 이 곱해지는 값들이 바뀌어지는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연산의 결과들이 서로 달라지는 특징들이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을 위한 의사 코드를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은 후에 그 입력받은 정수에 대해서 어떤 i 값을 곱해가되 그 곱해지는 i의 값이 1부터 9까지 일정한 범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가 변화해 가면서 주어진 곱셈 연산들을 수행한 결과들을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자열 포매팅에 의해서 보면 이 첫 번째 문자열 안에 퍼센트 어쩌구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이 세 부분 제공이 되고 있죠. 따라서 문자열 다음에 퍼센트 기호 다음에 괄호로 둘러싸서 세 개의 표현식을 사용을 해주었고 첫 번째 숫자가 이 자리에, 두 번째 숫자가 이 자리에, 세 번째 연산의 결과가 이 자리에 %ed라고 하면 두 자리를 확보해서 출력해라 라고 기술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한 자리의 결과들을 출력할 때에도 두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마치 오른쪽 정렬되어진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현재 i라는 값을 1부터 9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앞서서 살펴봤던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1,10, 1이라고 하면 1부터 10 전까지 일씩 증가해라 라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증가값이 1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특정 단에 대한 구구단들을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for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정한 횟수 혹은 일정한 범위를 반복해줘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상 반복문을 사용하기 전에는 내가 작성할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횟수 반복해서 중복된 코드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